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건너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작심한 듯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자,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연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이 남욱 변호사가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응수를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네, 저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캐스팅한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남욱 나를 캐스팅해놓고 참 발연기를 지적하니 송구하네요.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자웅 차장은 어제 저 두 사람의 저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은유와 이 비유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은 픽션, 허구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다투고 있는 이 의혹 사건을 증거와 어떤 진술에 의존해서 이 진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것을 무슨 연기다 아니면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지금 자꾸 흐리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장동 사건이 과연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느냐 아니면 특정 몇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그 사기였느냐, 네. 이것을 지금 증거를 통해서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제 본인이 당사자다 보니까 이걸 자꾸 좀 다른 비유와 은유로 이 검찰 수사를 자꾸 무마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과연 팩트가 뭐냐, 진실은 무엇이냐, 이것을 매 눈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꼭 잘 알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가 설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169석의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남욱이라는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든 불리한 진술을 하든 어쨌든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피고인 간의 어떤 저런 설전을 보면서 우리 박수현 수석께서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씁쓸하죠. 제1야당의 대표이시고요. 본인이 그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용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취임 100일이 됐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면 돌파하는 취지에서라도 그동안에 이 대장동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당 대표로서의 민생 행보, 이 성과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국민께 설명드리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발언을 시작한 이후에 남욱이나 유동규의 발언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작심하고 검찰의 정치 보복적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결과가 남욱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가 동급으로 내려앉는 이런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런 어떤 작심 발언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 취임 100일 이후에 추진해왔던,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표 예산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서민 민생 예산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1야당 대표와 피고인 남욱 변호사 간의 어떤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본인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건 짜맞추기식 수사다, 소설이다, 검찰의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등등의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검찰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낮다,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틀렸네요. 꽹과리를 치면서 소란만 떨고 있네요.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네요. 자, 그런데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는 총 102차례, 김용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57차례, 더하면 160번 가까운 이재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검찰이 다 소설로 저런 걸 조작해서 과연 썼다는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본인의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사실상은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말이 없고 소설 쓴다, 연기를 못한다, 뭐 연기 지도를 했는데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만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솔직히 불안하다. 당대표가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대장동 사건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 쓴다, 연기 잘 못한다 이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만큼 내부적으로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취임 100일도 이제 지났는데 사실 제1야당의 대표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 정도 되면은 100일 되면은 그래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비판을 조목조목 해야 되는 게 제1야당의 대표의 본 모습이죠. 네.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안에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우물에 빠져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전혀 지금 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59차례 등장을 한다는데 검찰이 저거 다 조작해서 한 거라면 검찰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